자, 그 다음에 이제 모평균의 추정.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료에 대한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뭐 확률값 찾아내고 했던 거 다 이거 하려고 연습했다고 생각을 해도 돼. 모평균의 추정이니까 이 모평균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모집단이 전체 집단이었잖아.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모평균. 전체 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게 돼. 추정. 전체 집단의 평균을 왜 추정할까? 구하면 되잖아. 전체 집단의 평균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할 텐데 뭐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추정을 할 거야. 추정을 하는데 구하기 어렵다는 상황이 뭐냐면 그 한 번씩 내가 수업 시간에 그 예를 들었던 게 있어. 그 뭐야 그 불탄 충전하다가 불탄 핸드폰 노트 7, 6 뭐 아무튼 그때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이런 뭐 얘기해서 뭐 문제 되진 않겠지 이런 거. 내 어디까지나 이제 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허구의 상상에 의해서 하는 얘기. 헛소리. 아무튼 그 왜 불이 탔냐면 그걸 왜 그 S 회사에서 몰랐냐면 내 생각인데 이 전수조사를 안 했기 때문이지. 이 모집단에 대한 조사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해봤으면 반드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거야. 근데 핸드폰을 이 수만 대, 수십만 대를 만들어 두고 이제 무작위로 뽑아서 표본에 대한 조사를 한다 이거지. 그 표본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충전도 시켜봤을 거고 핸드폰을 뜨거운 데도 놔보고 뭐 차가운 데도 놔보고 냉장고 다 넣어본다 거지. 그 여러 가지 시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출고를 해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야. 그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데서 맨 처음에 신고가 들어와. 이거 충전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터졌다. 뭐 주머니에 있었는데 터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 내가 조사한 이 표본 몇 개를 뽑아내서 조사한 상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었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모집단에 대한 조사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핸드폰 생산이나 뭐 아니면 뭐 노트북 생산 뭐 그런 거 불량품이 또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있지? 요즘 판매되는 제품 중에 핸드폰? 이게 또 이제 뭐 요즘에 이게 또 나온 게 있지 또 이상한 거. 아무튼 불량품이 뭐 많은 것들을 불량품이 없게 출고를 당연히 할 수 있지.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그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모든 제품을 다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해야 돼. 사람을 고용하면 돈을 받아야지. 니네가 뭐 공짜로 일을 할 건 아니지. 아니니까 돈을 줘야 돼. 그리고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할 거면 이 시간도 많이 걸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회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 항상 모든 일에는 이 효율성을 따져서 하니까 이렇게까지 검사를 해서 만약에 핸드폰을 만들어낸다면 이 꽤나 큰 마이너스가 될 거야. 아마 큰 적자가 날 거야.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조사는 이 적은 수일 때는 가능해. 또는 적당히 큰 수도 가능할 때가 있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 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인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정확한 수를 알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그럼 뭐 태어나서 출생이 신고하고 뭐 이런 걸 이미 자료가 확보가 돼 있긴 하겠지만 이 태어나는 사람, 뭐 죽는 사람에서 사람의 인구 조사는 반드시 뭐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걸 일일이 다 하기가 많이 어렵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전수조사를 많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조사할 때도 있고 적은 수로 추정할 때도 있을 거야.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모평균의 추정은 그래서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한 거 또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적당한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한 다음에 접근을 해보겠다. 이제 이게 마지막 목표야.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추정을 해. 첫 번째, 이 95%의 신뢰도에 대한 추정을 하고 두 번째는 99%의 신뢰도에 대한 추정을 해. 갑자기 95%, 99%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신뢰도라는 용어, 뭐 대충 믿을 수 있는 구간 뭐 이 정도로 보면 되는데 왜 95랑 99를 하냐? 아까 여기 잠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어떤 확률이 이럴 확률이 얼마라고 그랬지? 이게
높게 클 거라고 얘기를 했고 책에 보면 나와 있어. 0부터 2까지가 0.477이 여기는 0.9544야. 그러니까 이건 95%를 약간 넘는 거니까 첫 번째 생각. 이 정규분포 곡선을 자르는데 이 구간의 범위가 풀과 이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발생할 확률은 대략 95.44%다 뭐 이런 얘기야. 근데 신뢰도를 아니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95%로 하겠대. 그럼 이것보다는 살짝 좁아지면 되겠지? 살짝? 이게 95%를 넘으니까 흰색이 살짝 좁아지면 95%가 될 거고 그 값은 1.96으로 주어져 있고 95%의 신뢰도를 만족하는 그 Z값 신뢰도 계수를 하는데 그 값은 이렇게 확정이야. 역시나 외울 필요 없어. 당연히 문제에서 다 언급을 해줄 거야. 99%는 2.5. 그래서 이거를 그 아까 저번에 이제 수업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수학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 3, 4 뭐가 생각나? 그 오늘 미치겠네. 이 3, 4라고 하잖아? 그럼 이제 답이 두 개로 갈려. 첫 번째 12 최악이야. 뭐가 생각나? 니네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생각을 얘기해봐. 3, 4 이거는 내가 지금 예상 못한 답이지만 하나 또 나서 그런데 3, 4, 7 더하기랑 곱하기만 생각하는 거야. 이 수학 공부를 한 사람은 3, 4 하면 5가 생각나. 5가 50이 뭐야 그 다음 52 13 그 다음 또 뭐 있지? 피타고라스 수 7 피타고라스 수 7, 24, 25 맞아? 맞겠지? 그다음 하나 또 있지? 8 15, 17 뭐 이런 아니 3, 4를 얘기했는데 12를 얘기하는 건 상상도 못했어. 그 김모근이 이걸 볼라나 오늘 상사 12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 아무튼 방금 쓴 피타고라스 수에서 예를 들어서 뭐 8, 15, 17 뭐 이런 거 잘 몰라도 돼. 그럼 니네 공부해도 기껏해야 52, 13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 근데 뭐 3, 4, 5 이런 거 많이 기억하고 있잖아. 대단한 건 아니고 얘네들이 이제 95랑 95%랑 99%를 쓰는데 큰 목적 뭐 그런 건 없어. 대단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특별한 값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95%랑 99%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자. 그냥 특별한 값 또는 뭐 자주 쓰고 싶은 값 두 개를 저렇게 정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이제 그다음 이 모평균을 추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과연 이 95%의 신뢰도를 만족하기 위한 모평균의 이 구간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이 참고야. 참고. 이 추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하는 통계에 대한 추정에서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점추정. 두 번째는 구간에 대한 추정. 뭐 범위에 대한 추정, 구간에 대한 추정 이 정도. 점추정이라는 게 뭐냐면 좌표 평면에 점을 찍듯이 추정을 할 건데 그냥 하나를 콕 집어서 물어보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가 178이다 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게 점으로 추정이야. 그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학생들의 평균 키를 178이라고 딱 찍었어. 그게 맞아떨어질 확률은 굉장히 낮을 거야. 그치? 만약에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평균이 175로 나왔다 치자. 남자 키의 평균이 175.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수히 많은 키 중에 175라고 딱 찍기라는 건 굉장히 곤란하다고. 그렇긴 한데
구간에 대한 추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면 그게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점추정은 이 95%, 99% 신뢰도의 추정에서 매우 곤란해. 왜 곤란하냐면 전체 집단을 일단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중인데 그걸 정확하게 하나로 딱 찍는 건 살짝 곤란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간에 대한 추정을 할 거다 이 얘기. 용어 설명을 하나 더. 신뢰도 이거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이따가. 자 그럼 가볼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표준화 Z값 95%의 추정을 하자.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이게 발생할 확률이 95%다 이건데 모평균으로 추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 Z가 뭐였는지를 잠깐 다시 써볼게. Z가 뭐였냐면 모평균의 추정이니까 표본이 있어야 표본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분의 내 점수 빼기 평균. 이거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오류 또 하나 뭐가 있어? 위에 x 바가 빠졌다 했지. 표본이라고 했으니까 표본 평균이 변수, x 바가 변수. 이게 지금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 사이면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이제 모평균이 여기 있으니까 전체 집단의 평균이 여기 있으니까 얘네들 곱하고 이거 넘기고 부호 바꿔주고 그래서 m에 대한 정리를 할 거야. 양변에 이걸 곱해. 딴짓 하지 말고 이런 거 쓸 때 좀 니네도 한 번씩 좀 따라 써라야지. 꼭 이럴 때 웹툰 보고 또 뭐 딴 데 가서 뭐 유튜브 목록 보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m에 대해서 정리할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여기는 x가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c.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여기까지. 뭐 했냐면 95%를 만족할 수 있는 z-값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냈던 표본 평균, 모평균, 표본 표준 편차에 대한 수식으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주어진 식을 적당히 양변에 곱하고 뭐 이항하고 부호 바꾸고 해서 이 최종적으로 m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거야. m에 대한 정리. 이 m이 지금 뭐였냐면 모평균이야.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를 이렇게 받아들이자. 95%를 만족할 수 있는 모평균의 구간은 이거부터 여기까지 가능한데 이 생각을 또 이렇게 납득을 해봐. 이 x바는 표본 평균이니까 이제 우리가 구했던 표본 평균이 있잖아. 그럼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의 근방에 전체 집단의 평균이 있을 걸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야. 한 번만 다시. 전체 집단의 평균은 우리가 조사한 표본 평균 언저리에 있을 걸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 근데 물론 내가 조사한 평균 근방에 있을 거라고 추정은 되지만 당연히 그게 확실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는 한데 그 오차를 5% 이내로 만들 때는 이렇게 쓰일 거고 1% 이내, 그러니까 신뢰 구간을 99%로 만들고 싶으면 이 1.96 대신에 2.58만 들어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수식의 형태를 이 형태를 절대 외우는 게 아니라 이 z에 대한 값을 적당히 잘 정리해서 m에 대해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를 전체 집단의 평균,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은데 그 모평균의 추정 의도는 내가 조사한 애들의 표본 평균 더하기 얼마 빼기 얼마야.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가 조사한 뭐 고등학교 뭐 매번 얘기할 때마다 니네 뭐라 하니까 이제 남자로 바꿀게.
남자들의 몸무게를 조사한다고 생각해봐. 남자들의 몸무게. 만약에 우리가 조사한 게 75라고 나왔어. 그러면 대략 75 더하기 얼마? 75 빼기 얼마에 이 전체 집단의 평균이 존재할 걸로 보여질 확률이 95%다. 이 얘기. 실제적인 예를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 표본 평균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표본 평균이 75라고 나왔고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가 2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랬을 때 전체 집단의 평균을 95%의 확률 안에 들어가게끔 한번 설정을 해볼게. 그 전체 집단의 평균은 내가 조사한 표본 평균 근방에 있을 거고, 누구보다 작냐면 내가 조사한 표본 평균 더하기 얼마 빼기 얼마보다 작을 텐데 95%라고 했으면 그때 쓰이는 이 Z값 신뢰도 개수를 1.96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거 곱하기 여기 곱하기 이렇게. 그럼 이게 3.92거든. 3.92 이렇게 해보면 78.92에 3.92 빼면은 71.08. 뭐 대충 딴지 걸지마. 하나 틀려도 대충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만족하는 어떤 자료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 몸무게라고 했지만 이런 평균 표준 편차를 만족하는 자료가 있을 때 이건 지금 표본에 대한 자료니까 이런 표본을 가지고 전체 집단을 추정을 해보자고. 그 전체 집단을 추정하는데 당연히 100%를 맞추긴 힘들어. 100%를 맞추려면 그냥 점추정으로 딱 니네가 하나를 찍어야 돼. 어렵잖아 그게. 그래서 구간에 대한 추정을 할 거고, 구간에 대한 추정을 해본 결과 이 전체 집단의 평균이 71.08에서 78.92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 정도로 보여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모평균의 추정. 여기서 이제 그 약간 좀 엄밀한 내용이긴 한데 너네가 신뢰도가 지금은 그냥 그 이 신뢰도랑 이 정확도랑은 엄밀하게 뜻이 다르거든. 다르긴 한데 그냥 지금 과정에서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 95%의 신뢰도를 갖는다면 95%의 확률로 맞아 떨어질 거다. 지금은 그냥 그 정도로만 받아들여도 괜찮아. 뭐 아주 잘못된 내용은 아니야. 뭐 100개 중에 95개는 이 안에 들어있을 거다 뭐 이런 건데 뭐 그 말인 거 같긴 하겠지만 약간 달라. 엄밀히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신뢰도 95%라고 얘기를 했으면 아마 얘가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 정도로 보여진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죠. 괜찮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그래서 방금 이 모평균의 신뢰 구간,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해서 이 모평균의 어디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구간, 신뢰 구간, 그 값에 대한 걸 정리를 했는데 당연히 이 수식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해봐야 돼. 그럼 뭘 해보냐면 이 표본 평균의 역할은 역시나 얘 입장에서의 적당한 평행이동 정도로 생각하면 돼. 이제 곱해져 있는 거. 이 1.96이라는 거는 95%를 맞추기 위한 신뢰도 개수고 이 루트 n분의 시그마 얘에 대한 역할을 잠깐 고려를 해볼 건데 자 잠깐 고민을 좀 해보자. 이게 그 신뢰도랑 그 정확도 얘기가 잠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약간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모평균을 추정한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을 또 해봐.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표본의 개수가 많은 게 정확할까 적은 게 정확할까? 많이 그러니까 전체 집단을 추정하는데 많이 뽑아야 정확할까 적게 뽑아야 정확할까? 뭐 당연히 많이 뽑아야 정확할 거야. 그죠? 많이 뽑아야지. 누굴 키우겠다는 얘기야? n을 키우겠다는 얘기야.
이게 표본의 크기잖아. 지금 n이 표본의 크기야. 이건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인 게, 아니 당연히 자료를 많이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가깝지. 뭐 내가 2명을 조사했는데 막 키가 190, 막 195 이런 애를 조사를 했다 해봐. 그럼 이건 모평균하고 완전 멀리 떨어져 있다고. 또는 막 이 꼬맹이들 막 그 3, 4, 5 기분 나쁜가 혹시 3, 4, 5 있어? 그 아무튼 그런 사람이. 아무튼 이제 작은 거를 뽑을 때가 있고 큰 거를 뽑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균형이 명확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물론 고르게 잘 분포가 돼 있어서 평균 언저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근데 예를 들어서 학교 평균 키를 구하는데 100명을 조사를 해봐. 2명을 조사했는데 190, 195. 100명을 조사했는데 100명이 죄다 190 언저리에 있는 애로 뽑히기는 굉장히 힘들어.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표본의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정확해질 거야. 이걸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점점 더 목평균에 정확해질 텐데 잠깐 생각을 해보자. 이 n을 키운다는 얘기는 이 값이 커진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야? 이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 왜냐면 뭐 봐봐, 이 시그마도 어차피 양수, 루트 분산이었으니까 양수로 결정되어 있는데 대충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뭐 10이라고 해봐. 실제로 이런 값이 나오기는 뭐 있네. 아무튼 n을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19.6이야. 19.6 그러면 표본 평균인 x 바로부터 19.6만큼이나 떨어져 있게 될 거야. 만약에 n을 100이라고 해보면은 이 10분의 10이니까 1이잖아. 그럼 그때는 1.96.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으로부터 1.96 정도만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표본의 크기를 키우잖아. 키우면 점점 더 모평균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어. 이 좁아져. 이 파란색은 이제 n이 클 때야. 근데 만약에 n을 작게 만들면 이 빨간색처럼 구간에 대한 설정이 너무 넓어진다고. 신뢰도랑 정확도에 대한 문제기는 한데 여기에서 이제 니네가 추정을 해보기를 이 구간에 들어올 확률 있지. 파란색 빗금칠 확률 이거를 대충 0.6826이라고 할게. 보고 또 뭔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이거는. 자, 그다음 빨간색에 대한 구간은 뭐 0.99라고 할게. 0.9. 신뢰 구간은 또는 신뢰도는 누가 더 크겠어? 빨간색이 당연히 큰 거야. 신뢰 구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그 구간을 물어봤으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그게 가능한 범위냐 이거니까 빨간색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신뢰 구간이 길고 파란색보다는 이 빨간색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당연히 높아. 그렇잖아. 얘는 지금 68%밖에 안 돼. 모평균이 여기 있을 확률이 68%밖에 안 되는데 이 값은 99%의 확률로 모평균이 여기에 있대.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예민한 문제인데 이 정확도라는 거 있지. 파란색하고 빨간색 중에 어떤 게 더 모평균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어? 이건 당연히 파란색. 왜냐면 아까 했잖아. 이 n의 크기를 늘렸다고. 그러니까 이걸 많이 뽑았으니까 이 파란색이 사실은 점점 더 모평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표현이 약간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이 파란색이 정확도가 조금 더 높다고 보여진다. 그 정확도는 파란색이 높은 거고 신뢰도는 이 신뢰 구간의 길이 이건 빨간색이 더 크다 이렇게 둘 수 있어. 지금 예로부터 잠깐 설명한 이 n에 대한 얘기는 이제 무시해도 돼. 물론 이걸 가지고 길이 조절하는 거를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한데 그거는 뭐 나중에 교과서든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냥 용어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신뢰도는 신뢰할 수 있는 구간 95% 정도의 확률로 맞아 떨어질 거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이자. 그 다음 너무 당연하게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점점 더 평균하고 접근해 갈 거야.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물론 지금처럼 크기에 대한 공부가 끝났으면 이 정도의 생각은 이제 니네가 충분히 해볼 수 있어.
표준 편차가 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표준 편차가 크면 분산이 큰 거니까 흐트 정도, 이 정도의 생각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문제 하나만 딱 풀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규분포를 따르는 전구가 있어. 공장에서 전구를 생산 굉장히 많이 할 텐데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 전체를 조사할 이유가 없지.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애들을 다 일일이 시험해 볼 수도 없어.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생산되는 많은 전구들 중에 100개만 추출을 해서 추정을 할 거야. 수명조사를 하는데 평균이 1000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50시간이다. 그럼 이거에 대한 정규분포를 먼저 쓰면 되지. 정규분포. 평균은 1000시간. 조사한 애들의 평균, 표본 평균이 1000시간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50시간인데 100개에 대한 표준 편차가 50이니까 루트 100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쓰고 이제 접근. 자, 이제 모평균의 추정, 접근을 95%랑 99%를 물어보는데 95%를 만족하는 신뢰 구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풀마 1.96 사이, 99%는 풀마 2.58 사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률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 다시 모평균을 어떻게 추정한다 그랬냐면 내가 조사한 애들의 표본 평균 더하기 얼마 빼기 얼마, 그 사이에 있기는 할 텐데 그걸 아직 못 외워도 괜찮아. 이건 쓸 수 있다고. 표준화는 얼마든지 시킬 수 있으니까 표준화에 대한 접근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당연히 모평균에 대한 게 머릿속에 들어. 굳이 외우지 말라. Z를 바꾸자. 마이너스 1.96보다는 크거나 같고 플러스 1.96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여기 와야 되는 거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표본 평균의 평균 빼기 전체 집단의 평균. 그래서 여기서 나는 m을 알고 싶은 거야. 뭐 미지수 하나씩 하나니까 문제 무조건 풀겠지. 양변에 5를 곱하고 1000 남기고 마이너스로 바꾸자고. 한 번만 쓸게. 마이너스 1.96 곱하기 5 빼기 1000 마이너스 1.96 곱하기 5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양변으로만 바꿔주면 돼. 1.96 곱하기 5 1.96 곱하기 5 이런 거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아나 혹시? 1.96 곱하기 5 이거를 2.00 곱하기 5라고 생각하면 10이지. 10. 그러면 10에서 0.04 곱하기 5를 뺀다고 생각합니다. 뭐 별거 아니야. 뭐 물론 해도 돼. 똑같이 뭐 나오긴 하는데 1.96 곱하기 5 2 곱하기 5가 1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0.04 곱하기 5 이걸 얼마지? 0.1을 빼면 되나? 9.8 9.8 마이너스 9.8 마이너스 1000이니까 마이너스 1009.8 마이너스를 또 곱할 거니까 1009.8 1000에서 9.8을 빼 그러면 9 0.2 이거 이렇게 맞아. 이렇게. 그래서 95%로 추정했더니 n값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2.58 만약에 99%다 그럼 이 자리에 2.58만 들어오면 된다.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 문제가 똑같네. 원래는 표준 편차가 있고 평균이 나와야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어. 근데 이번에는 평균을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모평균을 추정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모평균을 추정했더니 알파랑 베타 사이에 그때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4 이하가 되시오 뭐 그런 거니까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한번 써보자. 정규분포를 따라 몇 개 뽑았다는 얘기, 그 표본을 몇 개 뽑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를 안 나오네 여기. 너?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를 써보면 이 평균, 지금 전체 집단의 평균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모르지. 전체 집단의 평균을 그래서 추정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뽑아낸 표본에 대한 평균도 있어야 돼. 근데 표본 평균도 몰라. 모르니까 써보자고. 이걸 이제 추정을 하자 이제.
자, 여기서 실내 구간을 추정한다고 했으니까 방금 앞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이 실내 구간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조사한 애들의 표본 평균 더하기 얼마 빼기 얼마. 이거 더하기 95%로 추정한다고 했고 또 1.96으로 나와 있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도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뭐 이렇게 결정. 자, 그럼 이제 문제 의도를 해석해 보면 m이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게 알파 그리고 여기가 베타.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시오. 얘에서 이걸 빼면 되지. 자, 뺀다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x가 동일한 거 상쇄될 거고 이거 빼기 이건데 동일한 값을 빼고 있으니까 2배로 늘려주면 되지.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우와 10이지 10.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이렇게 쓴 값이 그러면 1.4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시고. 참고로 있잖아. 이것도 문제 풀려고 다 아는데 이 괜히 1.4라고 주질 않아. 이 식이 번거롭잖아. 이걸 보고서 적당히 요령껏 나와야지. 1.96하고 1.4는 무슨 관계? 14제곱. 14제곱이 196이지. 뭐 계산이 번거로우면 그냥 하나씩 씁시다. 100분의 196. 어차피 이 우리한테 주는 계산을 막 그 연산을 이렇게 막 기분 나쁘게 주진 않아. 약분 이렇게 196이 14의 제곱. 그러면 루트 n분의 28 이 값이 1이니까 이렇게 28보다는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양면 제곱해서 n 값을 결정할 수 있다. 이걸 만족하는 값이 784개다. 이렇게 결정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이거 지금 이게 여기까지 이제 세 번째 문제기는 한데 너네가 1, 2, 3번을 보면서 문제를 구분짓지 말고 여기서 주어지는 대로 그대로만 쫓아봐봐. 그러면 우리가 썼던 Z라는 식 있지. 그 안에서 여기까지 죄다 파생돼서 나와. 가볼게.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그거의 평균을 다시 95%로 추정한대. Z값이 1.96이라고 주어져 있고 시그마가 0.4라고 주어져 있는데 아직 모르는 거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모평균을 몰라. 다시.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신뢰도 95%니까 Z값을 1.96으로 쓸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근데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했잖아.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거니까 난 지금 모집단의 평균을 모르는 상태고 문제에서 아직 표본 평균을 언급 안 했으니까 그것도 모르는 상태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데 단순하로 문제를 어떻게 푸냐 그러지 말고 그거라도 써보자고. 자, 그러면 일단 주어져 있는 정보 x와 뭐 상관없어. 이 표본의 평균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얼마인지 언급은 안 돼 있고 표본의 크기도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것도 몰라. 루트 n도 모르고 알고 있는 건 표준 편차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Z값하고의 관계가 있고 뭐 모평균 m하고 표본 평균 x바의 차이가 0.01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95%로 다시 동일하게 추정. 다시 또 이걸 쓰는 거야. Z를 그대로 써보면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 빼기 m 표본 평균의 평균 빼기 전체 집단의 평균. 이렇게 지금 이 값을 풀마 1.96 사이로 만들어내야 그래야 지금 이 확률이 95%에 대한 이 정확한 추정이 됐다 이 얘기라고 지금. 근데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 이 모평균 m과 표본평균 x바의 차이를 모평균 m하고 표본평균 x바하고의 차이 그게 0.01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시오. 이 얘기. 여기서 이제 또 하나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 차는 이걸 생각하면 돼. 이 우리 키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의 키에서 나의 키를 빼봐. 양수야, 음수.
무조건 음수야. 내가 더 크니 너의 키에서 나의 키를 빼면 음수야. 네가 160 내가 170 너의 키에서 나의 키를 빼 마이너스 10이라고 할 거거든. 근데 키 차이를 마이너스 10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 얘기할 일이 없지. 이 차는 항상 큰 값 빼기 작은 값이야. 이건 차가 아니야. 뺄 셈이지 차가 아니야. 차는 큰 값 빼기 작은 값을 차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모평균도 모르고 표본평균도 모르거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커서 얘를 뺄지 이게 커서 얘를 뺄지를 모르니까 어찌됐건 양수로 만들어줄 수 있게끔 이렇게 절대값 하나를 씌우자. 그러면 누가 큰지 상관없이 항상 차이로 결정이 될 거다. 이 알고 싶은 게 얘라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얘를 양변에 x가 빼기 m 아직 누가 큰지 모르는데 이걸 곱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곱하고 이제 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절대값만 씌워주면 문제 해결이야. 절대값을 씌워준다고 했으면 x가 빼기 m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제 뭐 다 결정이 된 것 같아. 이 값이 0.0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0하고 이 값 사이에 갇혀 있을 거야. 지금 얘는 0부터 여기 이 사이 안에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게 0.01보다는 작거나 같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0.01보다 작은 쪽도 괜찮고 같은 쪽도 괜찮다 이거지. 그래서 얘가 0.0이라고 같아도 되고 작아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뭐 계산이 약간 복잡해 보이지? 지금도 뭐 답을 보면 뭐 6146 뭐 이런 숫자가 나오긴 하는데 마지막쯤에서 이런 복잡한 계산이 나올 수는 있어.